저 아직도 BMW 못 탑니다. 후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요즘 더 좋은 BMW 타거든요. 제인그달 선생님은 끊임없이 희망을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이유, 희망의 씨앗, 이런 책들을 계속해서 내셨는데, 언제나 한국에 오셔서도 강연을 하시면 끝에 꼭 마지막 멘트가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났고 불굴의 의지가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 지구를 살려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 구단 선생님이 늘 얘기하신 그 희망 속에서 저 하나 읽어냈습니다. 이번에 이 참담한 이 와중 속에 구단 선생님을 포함해서 저도 했습니다만, 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자연을 보호하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일 겁니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고,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시길래 환경경제학이라는 분야까지 만들어가지고 갯벌을 돈으로 환산하면 이 정도인데 기어코 갈아엎으시겠습니까? 그렇게도 해봤는데도 여전히 갈아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생물학을 연구하시지 않는 일반인들의 입에서 야, 툭하면 이런 일 벌어진다는데 앞으로, 야, 그럴 거면 저 숲 안 건드리는 게 낫지 않냐? 자연을 좀 냅두는 게, 그래야 우리가 오히려 이런 거 안 당하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을, 그래서 저는 중요한 키워드로 계산을 잡았는데요. 이런 계산을 사람들이 먼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단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눕니다. 구단 선생님은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작은 일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계산이 이제 됐다 그러면 이걸 이제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별로 재물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미국 유학을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저 비행기 잡지를 보다가 저 BMW 옛날 모델인데요. 저 사진을 보고 그만 반해가지고 제가 인생의 목표를, 미국에 가서 사는 제 삶의 목표를 성공해서 저 차 한 대 사는 걸로 그 비행기 안에서 세웠거든요. 미국에 와서 십몇 년 노력해서 대학 교수가 됐는데, 살라고 몇 번 생각하다가 못 사고 이제 한국의 서울대 교수로 돌아왔는데 저 아직도 BMW 못 탑니다. 그 정도 경제력을 못 갖췄는데요. 후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요즘 더 좋은 BMW 타거든요. 버스, 메트로, 워크. 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 다닙니다. 10년 넘어 학교를 걸어 다녔는데요. 왕복 7km나 되는데, 저 걸으면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합니다. 아, 걸으니까 내가 건강해지는구나. 내 덕에 지구도 조금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예,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많이 걸으면 우리가 지구를 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쓴 글들이 중고등학교, 초중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제법 많이 실렸는데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벌레 먹은 과일 주세요라는 글이 실려 있어요. 우리가 과일 가게에 가서 보는 그 과일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과일들은 정말 기가 막힌 피부 미인들이잖아요. 피부에 결점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어요. 대한민국 여성 수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화장품 회사가 그래서 잘 되는데, 저렇게까지 완벽한 미인 과일을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거냐. 과일나무를 집에 한번 가져본 분은 다 알아요. 약을 안 뿌리고는 과일이 안 생겨요. 1년에 몇 차례는 뿌려야 됩니다.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는 곤충을 퇴치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렇게 깨끗한 과일을 만들려면 계속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과일 가게에 가서 저는 뭐 이렇게 너무 예쁜 과일 말고요, 그냥 벌레 조금 먹은 과일이 좋은데,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이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과일 가게 아저씨가 전화하실 거잖아요. 과수원 아저씨한테. 사람들이 자꾸 벌레 조금 먹은 과일을 찾네. 과수원 아저씨는 그럼 저야 좋죠. 난 많이 안 뿌려도 되고 얼마나 좋아. 벌레 조금 먹은 과일이 무슨 과일이에요? 제가 설마 벌레가 덕지덕지 붙은 그런 과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정도 조금 먹은, 조금 우리가 입으로 그 부분만 베어서 버리고 나머지 먹으면 되는 거죠. 저게 무슨 뜻이에요? 벌레가 저보다 먼저 먹어준 거예요. 건강한 과일입니다. 이건 먹어도 되는 과일이에요. 한 거예요. 농약으로 찌든 농약으로 매일같이 목욕한 독극물 과일이 아니라 이 과일은 저도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에요. 그럼 그 부분만 베어내고 먹으면 되잖아요. 저는 우리 소비자가 조금만 더 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플라스틱 때문에 이 지구가 완전히 그 플라스틱으로 그냥 뒤덮이는 그런 순간이 됐어요. 우리 이제 줄여야 합니다. 저 언제나 제 가방 속에는 저 작은 게 들어 있습니다. 저게 뭐냐고요? 표면 쇼핑백입니다. 가끔 잊어버리고 가게에 가면 우리 동네 가게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는데, 조금은 불편하죠. 늘 챙기고 다녀야 되고 가방에 없으면 주머니에 넣어야 되고 이런 건 하지만, 그 약간의 불편함을 여러분이 견뎌내시면 우리 그만큼 플라스틱 덜 쓰는 거고요. 그만큼 지구가 건강해집니다. 제가 지금 한 두어 가지 예를 들면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불편하게 살자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피폐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불편하게 살면 우리는 훨씬 건강한 지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제 지도 교수님 윌슨 교수님은 생명의 편지라는 책에서 과학이 종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종교계에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렇죠. 종교계가 나서서 이런 일을 같이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교황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셨어요. 저는 교황님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하실 때 이미 혹시 하고 기대했는데, 작년 겨울에 교황님은 우리 인간의 원죄 속에 생태적 죄를 넣어야 된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것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생태적 죄가 가톨릭 교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참 저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생태학 대회를 열었는데요. 제가 박경희 선생님을 기조연설자로 모시고 박경희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면 제가 순차 통역을 했는데, 그 세계적인 생태학자들이 2번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갖고 살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랬는데 그때 제가 통역을 하자마자 그냥 우와 하고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무렵에 우리가 서서히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하던 시절이에요. 지속 가능성은 우리가 지금 자연으로부터 누리는 혜택을 우리 후손들도 누릴 수 있게 자연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물려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이자만 갖고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 원금 그대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냐.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저렇게 명확하게 소설가가 얘기하는 바람에 세계 생태학자들이 그냥 다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현명하다고 너무 떠들지 말고 자연의 다른
생명체와 함께 이 지구를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호모 심비우스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우리가 환경 친화적 뭐 이 정도로 변명조로 쓰던 저런 표현 갖고는 이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그들이 하는 모든 활동, 모든 행동의 한 중심에 에코, 생태를 그 중심에 두고 살겠다는 그런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는 여러 번 전환했습니다. linguistic turn, 언어적 전환, cultural turn, 문화적 전환.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전환은 생태적 전환입니다. 정보의 전환, 기술의 전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전환은 저는 ecological turn, 생태적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